주말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이 1919년 10월 종로 단성사에서 의리적 구토라는 영화가 상영된 뒤 정확히 100년이 됐습니다. 그 의미를 되새길 최고의 선물이 프랑스에서 전해졌습니다. 한국 영화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세계 최고 권위의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본 감독은 배우 송강호 씨에게 무릎을 꿇고 트로피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은 이현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he Palme d'Or goes to revient 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칸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단 만장일치로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12살의 나이에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되게 소심하고 어리숙한 영화광이었습니다. 이 트로피를 이렇게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2006년 괴물로 칸 영화제에 처음 진출한 이후 5번의 도전 끝에 한국 영화 100년 역사상 첫 황금 종려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기생충은 지난 22일 상영회 이후 평론가와 언론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상영을 마치고 관객석에서 기립박수가 무려 8분 동안 이어졌고 전 세계 언론 인터뷰가 쇄도했습니다. 가족 드라마와 코미디, 범죄물, 공포물 등 전혀 다른 장르를 오가면서도 압도적 몰입감을 주는 구성에 봉준호는 그 자체로 장르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에 관한 이야기고 또 가족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이해되리라는 생각은 물론 있었습니다. 봉 감독은 17년 동안 영화 4편을 함께 작업한 페르소나 송강호를 앞세웠습니다. 인내심과 그리고 슬기로움과 그리고 열정을 가르쳐 주신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배우분들께 이 영광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이 한국 영화는 그동안 칸 영화제문을 끊임없이 두드렸습니다. 2002년 임권택 감독의 취하선 이후 이 감독상과 여우주연상은 받았었지만 황금종려상에 대한 갈증은 있었는데요. 한국 영화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솔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고 관련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금년도가 한국 영화 100주년이에요. 되게 칸느 영화제가 한국 영화에 되게 의미가 큰 선물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2년 임권택 감독이 취하선으로 한국 영화로는 처음 칸 영화제 경쟁 부문을 뚫으며 감독상을 받았고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심사위원 대상, 이창동 감독의 시가 각본상을 각각 차지한 데 이어 한국 영화가 칸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까지 정복했습니다. 황금종려상을 2차례나 받은 켈로치 감독과 다르덴 형제를 비롯해 할리우드 톱스타인 브래드 피트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앞세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도 봉준호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기생충은 한 가난한 가족이 부잣집에 사실상 기생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뤘습니다. 빈부격차와 양극화 문제를 코믹하게 또 긴장감 있게 그렸는데 배가 흔 2개국에 팔리면서 역대 최다 판매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한류가 국경 없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K-무비 역시 전 지구를 아우르는 보편적 콘텐츠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항상 2%가 부족했는데 그 2%가 채워진 거죠. 한국 영화에 대한 국제적 시선, 국제적 위상이 이제 결정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이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이 놀라운 모험을 가능하게 해준 건 저와 함께 해준 아티스트이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었는데요. 이 봉 감독이 말한 그 아티스트 가운데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배우 조여정 씨입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수상 소감 네. 들으셨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던가요? 감독님이 드디어 해내셨구나. 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 본인 커리어에 칸의 황금종려상 작품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좀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글쎄요, 상상을 못했던 일이라 그냥 처음에
기립박수 오랫동안 받았을 때, 예. 아, 이 영화의 내용에 충분히 전 세계가 공감을 했구나. 그거 자체로 이미 충분히 만족을 했었거든요, 저는. 조효정 배우님도 이제 칸에 계셨었잖아요. 네. 그 상영의 당시에 저도 뭐 화면으로 접했습니다만 기립박수가 한 8분 정도 이어졌었는데 현장 분위기가 그렇게 대단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 아, 이렇게 한순간에 또 어떤 보상이랄까 치아를 받는구나 싶어서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가장 놀랍고 행복했던 건요. 예. 장면 하나에 너무 순수하게 집중해 주셔서 어떤 클라이막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실 정도로 예. 엄청 집중해 주셨어요. 그게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조효정 씨의 과거 인터뷰를 좀 찾아보니까 네. 이 봉준호 감독 영화에는 어떤 역이든 출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셨었더라고요. 네. 아니, 예. 훌륭한 작품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작은 역할이라도 참여를 하고 싶었죠. 좀 기존에 나왔던 모습 말고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감독님과의 작업에서. 그런 그러면 마음이었어요. 예. 배우가 보셨을 때 네. 감독 봉준호라는 인물의 매력은 뭡니까? 글쎄요. 너무 많아서 예. 그 열거하기가 좀 많이 힘드네요. 일단 너무 좋은 사람이신 것 같아요. 그게 좋은 너무 사람. 훌륭하게 느껴져요. 예. 예. 감독님 가지고 계신 영화적 천재적인 재능 이외에도 너무 인격이 훌륭하셔서 굉장히 현장에서 놀랄 때가 많았어요. 이 외신에서도 네.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아예 그냥 꼭 단어로 표현해서 봉준호 장르로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칸 황금종려상 수상으로 한국 영화의 위상이 더 높아진 건 분명할 거거든요. 네. 이 기생충 출연 배우로서 이 국내 관객들에게 한마디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참여한 배우로서 저조차도 너무 영광이고 정말 기쁘고요. 예. 한국 관객들이 보시기엔 또 얼마나 더 자랑스러울까 싶어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한국 영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자랑스러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우 조효정 씨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연예계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최근 연예인들의 과거 학교폭력 문제가 논란인데요. 이번엔 걸그룹 출신 가수 효린이 돈을 빼앗고 폭행도 했다는 학교폭력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소속사 측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현규 기자입니다.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변화는 일단 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가수 효린이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15년 전 중학생 시절 3년 내내 효린에게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폭로글이 올라온 겁니다. 상습적으로 옷과 돈을 뺏고 폭행도 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효린의 소속사 측은 효린은 15년 전 기억이 선명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 해결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선 만나서 또 공포감을 느껴야 하냐며 거부감을 드러내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JYP 연습생 윤서빈 씨가, 지난 23일에는 밴드 잔나비 멤버 유영현 씨가 각각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퇴출되기도 했습니다. 연예계 학교폭력 미투가 계속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여현규입니다. 네, 또 다른 걸그룹 출신 가수 구하라 씨는 오늘 새벽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가수 구하라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구 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매니저가 자택을 찾았다가 쓰러진 구 씨를 보고는 119에 신고한 겁니다. 신고자가 가스 중독으로 그렇게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구 씨는 현재 의식은 없지만 맥박과 호흡은 정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 씨는 어제 자신의 SNS에 안녕이라는 짧은 글을 적었다가 곧바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해 9월 옛 남자친구 최모 씨와의 폭행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옛 남자친구 최 씨는 당시 구 씨를 폭행하고 불법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 씨는 오는 30일 열릴 최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받은 상태였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밴드 잔나비 리더 최정훈 씨는 어제 아버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접대설에 사기 연루설도 제기되자 곧바로 해명했었는데요.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했지만 이 해명이 또 논란입니다. 이 소식은 이동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밴드 잔나비는 리더 최정훈 씨의 사기 연루 의혹에도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아버지가 세운 부동산 시행업체에 형과 함께 1, 2대주주로 이름을 올렸다가 아버지의 사기 피소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최 씨는 아버지에게 명의와 인감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직접 해명했지만 또 다른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아버지를 돕기 위한 것이라지만 신용불량 상태에서 아들들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하는 건 본인의 책임을 피하려는 탈법 의도가 짙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세법에선 명의신탁을 증여로 보고 있어 증여세 탈루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한 자체도 위법성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지만 탈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 씨의 아버지는 아들들 이름을 빌려 회사를 설립했을 당시 고액 체납자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최 씨의 아버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는 30년 지기로 김 전 차관의 현직 시절 3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일본을 국빈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골프 치고 스모 경기도 보고 저녁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고기 요리 만찬도 즐기는데요. 이 아베 총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일 무역 협상도 미루기로 했습니다. 김범석 도쿄 특파원입니다. 빨간색 점퍼를 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린원에서 내리자 먼저 와 있던 아베 총리가 반깁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두 정상은 셀카를 찍기도 하며 골프를 즐겼습니다. 新しい令和の時代も日米同盟がさらに揺ぎないものと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두 정상은 오후에는 스모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일본의 전통 씨름인 스모는 리키시로 불리는 거구의 선수들이 삿바만 걸치고 힘을 겨루는 경기입니다. 프로레슬링을 워낙 좋아해 직접 무대에까지 오른 적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감안해 일본 측이 마련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높이 140cm, 무게 30kg짜리의 트로피를 직접 마련해 우승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경기장 주변에는 몇 시간 전부터 대규모 경비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귀빈석이 아닌 이 씨름판 앞자리에서 관람을 해서 경기장 내부에도 경호원들이 대거 배치됐습니다. 두 정상은 롯봉기의 일본식 고깃구이 가게에서 만찬도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일본 자동차 관세 인상 등 양국 무역 이슈를 둘러싼 협상의 타결 시점을 아베 총리가 요청한 대로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미국과 일본은 바짝 붙고 있는데 이 미중 무역 전쟁은 격화되다 못해 번외 경기까지 생겼습니다. 미국과 중국 여성 앵커들이 한바탕 언쟁을 벌이다 아예 공개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지 기자입니다. 미국 폭스뉴스 앵커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무역 공세를 논평하던 중 중국의 책임을 거론합니다. China has gotten away with stealing as high as $600 billion in intellectual property from us every single year. The Chinese have stolen it, and they'll keep on stealing it if left unchecked. 그런데 9일 뒤 중국 관영 매체 CCTV의 영어 방송 앵커가 나섰습니다. 폭스뉴스가 잘못 짚었다고 반박한 겁니다. It's not referring to China, but the whole world combined. So, dear Trish, perhaps you need a better research team.
중국 보도 바로 다음 날 폭스뉴스는 다시 11분에 걸쳐 재반박했습니다. Two can play at that game. Nevertheless, China will remain the adult in the room. And we're in one. And we're winning it. 결국 트위터까지 옮겨간 설전에서 리거는 무역전쟁에 대한 토론을 제안했고 류 씨는 수용했습니다. 미 중의 자존심을 건 두 앵커의 공개 토론은 오는 29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 방문 중에도 이 북한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대북 강경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이 북한이 최근 쏜 미사일은 작은 무기다, 개의치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북한 달래기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아침 SNS에 올린 글입니다.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발사한 미사일을 작은 무기라고 규정하면서 그것이 내 사람들 일부와 다른 이들을 거스르게 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나와의 약속을 지킬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내 사람들 일부는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볼턴 보좌관이 어제 북한이 쏜 단거리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한 발언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겁니다. 과거에도 볼튼 보좌관이 강경 발언을 하면 자신이 보다 유연한 입장을 편견을 볼 때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어 북한이 차기 대선 경쟁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난할 때 미소를 지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 폭군이라고 비판한 바이든 전 부통령을 향해 지능지수가 모자라는 멍청이라고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함께 한미 정상통화 유출의 또 한 명의 당사자인 이 주미 대사관 외교관이 오늘 입국했습니다. 엄중 처벌을 시사한 강경화 장관의 말처럼 외교부는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교 선배인 강효상 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 대사관 소속 A씨가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내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3급 외교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외교상 기밀 누설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밀 유출을 둘러싸고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한 방송에서 한미 정상통화 원문을 봤다고 주장해 뒤늦게 논란에 휩싸인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첫 반박을 내놨습니다. 방송 내용은 청와대 브리핑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원자료를 봤다고 한 건 시사예능 방송의 성격상 소소한 양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외교기밀 누설범죄를 저지른 강효상 의원을 감싸기 위한 방편으로 전직 의원까지 끌어들여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대미 외교라인부터 경질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외교부의 기강회의가 원인인 만큼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태국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이던 한국 해운사 소속 컨테이너선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겹겹이 쌓인 컨테이너 사이로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폭발과 함께 하얗게 타버린 재가 항구 곳곳으로 날아듭니다. 태국 방콕에서 120km 떨어진 랩차방항에 정박해 있던 고려해운 소속 컨테이너선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전 7시쯤. 폭발 당시 배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원 5명 등 14명은 곧바로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진화에 나섰던 항만근로자 40여 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때 화재 지역이 위험 지역으로 선포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려해운 관계자는 진화 작업은 완료됐으며 한국선급 등 해당 기관이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컨테이너선 선장 등을 면담하며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60대 남성이 빌려준 3천만 원을 갚지 않았다며 20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함께 있던 부인은 119에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배우미 기자입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 축사와 붙어 있는 한 농가주택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이곳에 살던 64살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용의자는 20년 넘게 알고 지내온 67살 신모 씨입니다. 숨진 남성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던 심 씨는 돈을 갚으라며 찾아왔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자기는 시한부 신세니까 일부를 내가 줄 테니 그럼 받고 모든 거 끝내자. 나는 용납 못한다. 숨진 남성은 폐암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심 씨의 부인은 자해를 시도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며 119에 거짓 신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넘어져 가슴에 출혈이 있다고 신고가 됐어요. 하지만 숨진 남성의 가슴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심 씨 부부를 추궁한 끝에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습니다. 경찰은 심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숨진 남성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이 50대 사업가를 납치 살해한 국제 PJ파의 부두목을 경찰은 엿새째 추적 중입니다. 그런데 부두목 조모 씨가 숨진 사업가의 업체 인수에 투자했다가 갈등을 빚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사공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코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선박 부품을 생산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숨진 박모 씨는 지난해 4월 이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수백억 원이 든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를 끌어모으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국제 PJ파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업체 인수자금의 출처가 분명치 않다는 이유로 이 업체의 주식 거래를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박근혜가 뒤에서 전체를 조율했던 회장이에요. 갈등의 원인은 뭐예요? 경찰은 박 씨 주변 인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숨진 박 씨와 국제 PJ파 부두목 조모 씨가 H사 투자금과 관련해 갈등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국제 PJ파는 박 씨에게 수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 국들도 죽어났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다 손해 본 거예요. 참여자들이. 경찰은 전담 추적팀을 꾸리고 박 씨 납치 살인 사건을 주도한 국제 PJ파 부두목 조 씨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최근 여성 범죄가 잇따르면서 호신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성이 남성을 넘어뜨릴 수 있는 무술, 바로 주짓수입니다. 김유빈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덩치 큰 남성을 번쩍 넘어뜨리는 여성. 온몸을 조르며 제압하자 남성이 맥을 못 춥니다. 유도에서 파송된 실전 최강의 무술 주짓수입니다. 세계 랭킹 11위 최완기 선수는 이 부분 국내 챔피언. 상대를 제압하는 데에는 덩치도 성별도 아닌 기술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체급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 두 남녀 선수. 실제로 겨뤄봤습니다.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상대의 등 뒤에서 온몸을 조릅니다. 백포지션을 차지하면은 굉장히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만 오면은 이제 상대방을 거의 이제는 졸라서 기절시키거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설사 바닥에 깔리더라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무릎으로 상대의 가슴을 받친 뒤 옷깃을 잡아 끌며 두 다리를 가로차면 상대는 무게중심을 잃고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바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병따개의 몸통이 길면 축과 힘점이 멀어져 수월하게 뚜껑을 딸 수 있는 것처럼 상대를 끌어당겨 축과 힘점을 멀게 하면 적은 힘으로도 넘길 수 있습니다. 이종질의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힘적으로는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기자가 직접 시도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제압하는 위치였는데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됩니다. 그렇죠. 원리를 알고도 막상 제압되자 충격이 큽니다. 명치가 진짜 아파요. 기술로 힘을 이기는 매력, 고수들의 자신감이 남다른 이유입니다. 웬만한 남자들을 맨손으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한 자를 제압하는 기술. 지렛대의 원리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쇼미더 스포츠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늘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했습니다. 게임 업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스위스 제네바 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통제 능력을 잃고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중독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94개국에서 2022년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국내 게임 업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관련 단체 88곳이 공동 성명을 내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정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명확한 기준이 지금 너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게임에 대해서 우호적이냐 적대적이냐에 따라서 의사들의 진단이 크게 갈리게 됩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부모하고 아니 친구하고 대화가 단절돼서 그런 거지 그게 뭐 진짜 뭐 마약이나 이런 것 좀 중독성을 일으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스스로 이거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중독성이기 때문에 어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돼요. 보건당국은 절차상의 문제로 국내에선 2026년이 돼서야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할 거라며 그때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화성에 내 이름을 보낼 기회가 왔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내년 7월 화성 탐사선 발사 기념 이벤트로 신청자들에게 무료로 가상 탑승권을 발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탑승권을 받은 사람은 이름이 칩에 새겨져 화성까지 보내진다는데요. 나사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벌써 470만 명이 탑승권을 받았는데 이 중 한국인이 2만 명, 북한인으로 신청한 사람도 500명이라고 합니다. 네, 가족에 대한 사전적 정의입니다. 가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이 결혼이나 혈연에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면 가족이라고 답한 겁니다. 여성가족부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에 대해선 10명 중 7명이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다정히 서 있는 두 남자. 안경을 안 쓴 남성이 싱가포르의 북부인 리콴유 전 총리의 손자 리화노, 옆은 그의 연인입니다. 두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동성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성애 자체가 불법인 싱가포르 대신 2006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남아공에서 결혼한 겁니다. 이영학 사건 기억하시나요? 2년 전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한 뒤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법원이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며 국가가 피해 유족에게 1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찰이 초반에 이영학의 딸을 조사했다면 손쉽게 피해 여중생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끝판뉴스였습니다. 내일은 더위를 식혀줄 비가 종일 내리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 남부를 중심으로는 국지성 호우가 우려되고요.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로는 호우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남해안 많은 곳은 100mm 이상, 또 제주 산지 많은 곳으로는 하루 만에 무려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도 호남과 경남의 최고 60, 충청과 경북의 최고 40,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5에서 20mm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해안가와 강원 산지로는 순간 초속 25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불겠습니다. 항공편 이용하실 분들은 운항 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와 함께 더위는 완전히 물러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1도, 대구 23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오늘보다 10도 안팎으로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친 이후에도 앞으로도 열흘 정도는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일요일 뉴스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